누구나 다 공부하시는 그 논어의 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쭉 봤더니 이제 시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 중에 두 가지 방식의 그 시와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조금 깊이 하다 보면은 보통 모시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 편집에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읽히는 시해설서, 다시 말해서 자, 송나라 때, 남송 때 주자가 성리학적 관점에서 그 정리한 것이 시전이라고 했고요. 그럼 시전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앞서서 썼던 그 모시라고 하는 것을 조금 틀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모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전해지는 그 시의 모태라고 하는 것이 한나라 때의 모장과 모형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에 의거해서 그 주석이 달려졌던 글인데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어쨌든 모든 시는 현재 전해지는 뭐 시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모시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 그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시를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 때까지 쭉 나왔던 그 주석서를 총괄하여서 당나라 때, 당태종 때 바로 공영달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주석을 다룬 것이 모시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성리학이 워낙이나 그 우세하고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문난적이라 해서 거의 불경시하던 시대에 모시정의는 두루이 읽혀질 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자의 해석을 쭉 보다 보면은 다소 좀 무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해설을 하는데 일부는 모시에서 그 끌어다 온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그 비교를 해가면서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쉽게 뭐 시라라고 읽히기는 하지만은 이미 2500년 전에 공자가 그 쭉 전에 오던 모든 노랫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공자 이후에 진나라 때 분서경유를 만나서 과연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 전달 과정도 조금 공부를 깊이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공자가 정리했던 시경이 바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럼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정 한번 읽다 보면 야, 이게 참 앞서간 선비들에 대한, 학자들에 대한 우리가 공경의 염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서 학문이라고 하는 이 계통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995쪽에 그 한서에 보면은, 한나라 그 역사서죠. 한서에 보면은 그 시에 대한 몇 가지 그 언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서 이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놓고 굳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토 달지 않고 여기서 그 바로 그냥 직역해 놓은 내용인데 대략 한번 훑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5쪽에 보면은 먼저 한서 예문지죠. 한서 예문지에 나타난 삼가의 시라고 하는 건데요. 시 공부하는데 이 삼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먼저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서왈, 서경에 이르기를 시언지요. 시는 뜻을 말하고 가영언이요. 가는 자, 그 노래 말을 길게 하는 것이고, 이 가라라고 할 때 가끔가다 이제 글자에 매몰되는 부분들, 그냥 그 두루두루 웬만큼 글자가 생략하거나 좀 변형해서 통용되는 글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자를 예문지에서는 이렇게 썼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길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순전편에 그 순임금이 기에게, 그 기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전학관을 담당토록 하면서 그 장자들에게 바로 시로 가리켜라 이렇게 표현했죠. 당연히 시와 노래와 춤, 요렇게 해서 이것이
그 교육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뜻에서 일단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고로 애락지 심감하여,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담겨진 뜻이 되고, 그것이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쁠 때 그것이 이제 말소리로 나오는데, 슬플수록 저음이 되고 말이 더 길어지겠죠. 기쁘면 조금 빨라지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감하여, 뭔가 느껴져서 감응하여 가영지 성발이라, 이게 노래로 길게 하여서, 그죠? 노래로 길게 하여서 소리가 나오느니라. 송기연 위지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암송하여서 쭉 외워서 하는 것을 시라하고, 그러니까 송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다 담아 두었다가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암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읊조리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암송보다도 입에서 읊조린다. 읊조릴 송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읊조리다. 그러니까 입에서 그 내용을 읊조리는 것을 바로 송이라라고 하고, 그 소리를 길게 내는 것을 가라라고 하느니라. 고로 고유 채시지 관하고, 그래서 옛적부터, 그 옛날부터 바로 시를 채집하는 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왕자 소위 관풍속하여, 그래서 왕된 자, 그죠? 왕은 그 채집관이 채집한 바로 시를 보고서, 아, 풍속이 지금 어떻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구나, 그죠? 백성들이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풍속을 보아서 지득실이라, 바로 잃고 얻고 이름을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아, 내가 나름대로 덕치를 폈구나 라는 그 득실을 알고 자고정야라. 그래서 알고 스스로가 항상 발음을 살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노래를 채집하는 까닭은, 특히도 이게 밖에서 노래를 채집했다라고 하는 건 풍이죠. 그러니까 유행가입니다. 항상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뭐 옛날로 표현하자면 민요가 되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행가들입니다. 늘 유행가들을 채집해가지고, 아, 내가 정치를 잘못했대요, 조금 잘못됐는가 보다, 그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발음을 살폈다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신라 시대까지는 또 요게 있었죠. 이게 그 3대목이라고 한 사람 누구라 그랬죠? 위홍, 각간 위홍이었었죠. 진성여왕 때. 그래서 요게 남아 있었고, 공자, 순취 주시하고, 그래서 공자가 원래는 순수하게 주나라의 시를 취하였고, 그러니까 주나라라고 하는, 주나라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춘추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천자에 대해서 그래서 존왕하는 풍속은 남아있죠. 그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은 아예 존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서로가 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시들을 취하였고, 그러니까 이때 주나라의 시라고 해도 되고, 실은 뭐 일단 주나라의 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상체은하고 은나라의 시를 채집하였고, 하취노, 아래로는 노나라까지, 그러니까 저 위로는 은나라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주나라 시, 은나라 시라고 하는 것은 송이죠. 풍화 송이라, 가만 있어봐라. 저기 송. 그러니까 주송, 노송 있고 상송,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순수하게 주시, 은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주송, 상송, 노송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러니까 주나라 때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있는 풍속을 살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쭉 모았는데 이것이 범 305편이라, 305편이라 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3000여 편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산시 300이라, 그래서 우수리 떼고 300이라 표현했었죠. 그런데 305편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진이 전자는,
조진이 전자 여기 밑에가 그 해석이 조금 틀렸습니다. 진나라에 가서 이거요. 조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제가 매 초기 해놓고 이걸 제대로 안 봐가지고 조진이라고 하는 건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만났음에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진 그러면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만났음에도 전자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그러니까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통해서도 시 305편이 그대로 살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이렇게 되겠죠. 온전한 까닭은 이기풍송이요. 왜 그랬느냐? 이건 풍자하여서 읍주렸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도 풍자하여 이렇게 하세요. 거기 지금 한 줄 쭉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가서 얻은 것은 외웠으니 죽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까닭은 풍자하여서 읍주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부독 제 죽백 고야라 여기까지죠. 다만 죽백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죽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죽간이나 그 다음에 백이라 그러면 옛날 비단에다가도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죽간이나 그 다음에 그 비단에다가 다만 기록한 글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쭉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야, 시 300편을 외웠는데도 어디에요? 저 그 정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는데도 그 군주를 독대하지 못하면 그 외운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데서 보면은 아, 대부분 사람들이 시는 다 외우고 있었구나.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외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분서갱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히도 서경 같은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예요? 복생이라는 사람이 일단 외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외우고 있던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금문 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라 때 바로 이제 노나라의 노벽에서 공자의 그 글들이 다 나오죠. 그때 이제 더 덧붙여지는 것이 고문해서 오늘날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분서경유를 만났음에도 온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 이걸 풍자한 글이고 그러니까 풍자하여서 외웠기 때문이고 다만 그 책 기록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그 진나라가 멸하고 한흥에 한나라가 일어났을 때에 노신공이 시훈고하고 그죠 노나라의 신공 그때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가 황제국이 되고 각 지역에 제후들을 두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땅 이렇게 되겠죠. 노나라의 그 신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시에다가 그 주석을 달았고, 그죠? 주석을 달았고, 그 다음에 그 제나라 땅에 있는 바로 원고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밑에 제가 해설해놓고 들었습니다. 신공이라라고 하는 신배공이라라는 사람이고, 한무제 때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박사가 됩니다. 이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기억해 두셔요. 가끔가다 한시 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제나라 땅에 있는 그 원고라고 하는 사람은 원고생이죠. 그러니까 성이 복성입니다. 복성이고 한나라 경제 때 시경 박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나라의 원고와 그 다음에 연나라 땅, 그죠? 연 땅의 한생이 그 바로 이 한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한영입니다. 한영이고 한나라 효 문제 때 한나라에는 시호에다가 전부 다 효자 받들었죠. 그 유학을 국시로 삼으면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일륜의 기본인 바로 효를 앞에다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만 빼놓고 전부 다 효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것도 귀찮으니까 다 떼고 우리가 문제 무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한영이라는 사람이 효 문제 때 바로 박사가 되고 경제 때 상산왕 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상산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자의 아까 뭐죠 왕자의 태부가 되는데요.
그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연나라의 한생이 개위지전이라 전부 다 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외우고 있던 것이 다시 한나라가 일어남에 지금 정리한 사람들이죠. 노나라의 신공, 제나라의 원고, 그 다음에 연땅의 한생이다. 그래서 혹취 춘추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전했는데 혹 또 춘추에서도 취했고, 왜냐면 춘추에 보면은 춘추 좌전이 있죠. 좌전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춘추에서도 전했고, 채잡설 또 여러 잡설들 속에서도 취해서 함비기본이라. 그러나 그것 본 뜻은 아니니라. 본래의 그 뜻들은 아니니라. 그래서 부득이하여, 그래서 그 부득이하여서 그 부득이 본 뜻은 아니지만은 부득이 노취위 근지라. 그러니까 그 이제 부득이 그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이것이 그 중에서도 노나라의 것. 그러니까 신공이 정리한 것이죠. 신공이 정리한 노나라 것이 가장 본뜻과 가까웠느니라. 삼가 개 여러 학관이라. 그러니까 지금 삼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신공이 정리한 노시, 원공이 정리한 제시, 한영이 정리한 일단 연시 안 하고 그냥 한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시의 바로 삼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 이름은 꼭 알아두시고요. 삼가 개 여러 학관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리한 그 시가 전부 다 그 한나라 때의 태학관이 되겠죠. 태학관에 다 이렇게 해서 그 보관되었느니라. 쭉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본으로 해서 하시오라고 해서 했고, 또 그 외에 누가 있느냐면 우유 모공지 학이니, 모공의 학문이 있으니, 그러니까 모공이 배워서 자기가 연구하여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하소전이라. 그런데 이 모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가 나는 이거는 자하가 전한 것이라 이거죠. 자하는 우리 앞서서도 봤지만은 공자의 제자인 바로 자하죠. 그 누구예요? 자공과 더불어서 야 비로소 너와 더불어서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바로 자하. 자하 그러면 제일 먼저 시와 관련해서 떠올려야 될 것이 회사후소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하가 전한 바라라고 하면서 이 하관헌왕 호지나 하관헌왕이라고 하는, 하관헌왕은 한 경제의 아들입니다. 유덕이죠. 그 하관헌왕이 특히도 이 모공이 정리한 것을 좋아하였지만은 미등립이라. 학관에는 아직 세워지지는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문지에 나타난 삼가의 시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서 유림전에 보면은 이제 특히도 신공의 노나라의 노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신공은 노인야라, 노나라 사람이라 했고, 어렸을 때는 초원왕과, 그죠? 젊었을 때는 초원왕과 교류하면서 구사제인, 음구백 수시라. 그리고 함께 그 다음에 제나라 사람인 바로 음구백에서 그 음구백을 함께 섬기면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공이 제나라 사람인 음구백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음구백을 스승으로 받들면서 그 다음에 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시를 공부했느니라. 한흥에 한나라가 일어났을 때 그 한고조 유방이 과로라가 지금 노나라를 지나다가 신공이 제자 종사 인견우도 남궁이라. 신공이 그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스승을 따르고 그 다음에 노나라의 그 남궁에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남궁에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나요? 그 신공을 그 누구냐 한고조니까 신공을 신공이 신공을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스승을 따라서 아까 부구백 개념인데 잠깐만요.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신공이 그 제자로서 자기 스승을 따라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저기 남궁에서 누구죠? 고조를 현 아련하였느니라. 그때 지금 여태우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스승이라라고 하는 거지 부구백이죠. 그러니까 부구백이 제장안하고 여태우 때에는 그래서 이 부구백이라고 하는 스승이 장안에 있었고 장안이라라고 한나라의 수도니까 아마 초빙받아서 갔겠죠. 갔고 초나라의 원왕이 견자영 아들인 그 영과 그 다음에 자기 태자가 될 겁니다. 그 초원왕의 아들인 영과 그 다음에 신공을 보내어서 부구백이 장안에 있었으니까 그때 구졸학이라 하여금 그 다음에 이제 배우도록 하였느니라 함께 그저 배우도록 하였는데 그 끝까지 잘 그저 배움을 잘 마치도록 하였는데 초나라의 그 원왕이 죽고 초나라의 원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가 그 초나라 땅에 뭐예요? 그 제후로 삼은 사람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제후입니다. 초나라 땅의 제후인 원왕이 죽고 그러니까 그 아들인 영이 사립이 초왕이라 뒤를 이어서 초왕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영신공 부태자 무하고 그래서 이 사람 그 영 같은 경우도 학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공으로 하여금 태자인 무 그죠? 자기의 태자인 무의 부 스승으로 삼았느니라. 그런데 그 태자인 무는 불호학하여 무가 바로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여서 해서 신공을 참 고달프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밑에 뭐 부끄럽게 되고 신공을 참 괴롭혔다 이겁니다. 태자가 공부를 해야 지금 그 부왕은 자기 태자를 가르쳐 주라 그랬는데 도대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신공이 골치 아팠느니라 괴로웠느니라. 그런데 급무립 위양하니 그런데 그 무라는 자가 이제 마침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된 거죠. 그 무가 서서 그러니까 이 무가 자리에 올라 왕이 되자 뭘 했느냐 자기의 그 스승을 신공을 서미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서미라고 하는 것은 한서에 그 주석한 사람이 초가 안사고죠. 안사고에 따르면은 거의 죄수와 같은 그 일인데요. 뭐냐면 이전에 보면은 죄수들을 그 노역을 시킬 때 전부 다가 발에다가 쇠사슬 다 끼워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노역을 시키잖아요. 그러한 그 섬이 아주 그 미천한 그 직책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서로 이렇게 발들 계속 메어가지고서는 그 복역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급직의 그 직책 그러니까 거의 종 부리듯이 하였다. 서미직책으로 떨어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안사고에 의하면 어쨌든 당시에 그 죄수들 복역시킬 때 어쨌든 그 꿰미 해가지고 쭉 다리 꿰어가지고서는 일을 복역시켰는데 그러한 그 가장 하찮은 일들을 시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공 괴지하여 신공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명색이 태자였고 이 최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 저자가 자기 스승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서 귀노 퇴거 가교라 그래서 노나라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자기 집으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아마 여기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감독하는 최하위직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여서 노나라 땅으로 돌아와 집에 머물면서 그 다음에 집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가르쳤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종신토록 불출문이라 종신토록 문 바깥을 나가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부사 빈객하고
그 다음에 빈객들이 오는 것을 그저 오는 것도 사양하였고, 그래 부라고 하는 다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빈객들도 사양하였고, 아 이거 훌륭한 선생님 오신다는데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것 자체도 사양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다만 왕명이 있다 그러면 그때나 움직였더라라는 겁니다. 독 왕명소지 내 왕이라, 다만 왕명으로 부를 때만 나갔느니라. 제자 자원 방지 수업자 천여인하고, 그러면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원 방지가 되는 거죠. 먼 데서부터 이른 자들이 이르러서 그 시경의 그 글을 배운 자들이, 수업 받은 자들이 바로 천여 명이었고, 그 다음에 신공 독이 시경위 훈고이 교하고, 신공은 홀로, 그죠? 신공은 홀로 그 뭐냐 시경으로서, 시경에다가 주석을 달은 거죠. 훈고하여서 주석을 달아서 가르쳤으나 망전하고, 그 전하는 것은 없어졌고 전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의자인즉, 그런데 또 의심나는 것은 궐 빼놓았지만은 역시 불전이라 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능, 그죠? 난능에 있는 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종수시하고 따라서 시를 배워, 그러니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통 이게 난능왕 개념으로 많이 쓰는 난능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기 신공을 따라, 그죠? 신공에게 와서 시를 배워서 이통이라 이미 시에 대해서 능통하였고, 그 다음에 경제위 태자소부라, 그러다가 이제 경제를 섬기면서 그 다음에 태자인 소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만거라, 그러나 이제 늙어서 나중에 만이 아니라 면이네요. 면직되어서 그 다음에 물러났느니라. 한무제 때, 무제 초즉위에, 무제가 처음 즉위하였을 때 이 장이, 난능왕이었던 장이 내 상서 수기하여 누천이라, 그 글을 올려서, 그 처음에 글을 올려 수기가 되었다가 여러 번 자리를 이동하였고, 일세 지낭중령이라,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재주가 뛰어난지, 어쨌든 한 해 만에 저 수기에서 어디까지 올라면은 그 중령까지 올랐다 그랬는데, 아마 중령이 아마 글 관련된 그 상서 중령 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급 대조관역 상수시 신공하고, 그리고 그 대땅, 이건 대땅의 조관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일찌감치 시를 신공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어사대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조금 나눴던 왕장이었었죠. 난왕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임 명당하여, 그죠? 저 명당을 세울 것을 청하여서 조제후, 그리고 제후들을 조회토록 하였는데, 그러니까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거기서 경연도 하면서, 그래서 경연도 하고 그러면서 제후들을 조회할 것을 청하였는데, 불능취 기사하고 등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루지 못하자 내연사 신공이라, 그래서 그러다가 신공을 스승으로 삼도록, 그죠? 말하였다. 아까 신공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추천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때 어제의 조백가벽하고, 그래서 삼도록 하였더니, 그랬더니만은 조백 속백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 둥근 그 구슬이 되는 거죠. 벽은 우리 천자문에 나오는 요 벽이죠. 가운데 이렇게 되고 둥글고 가운데 비어 있고 바깥에 6이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게 바로 벽입니다. 벽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 구슬을 벽과 그 다음에 하여금 사신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어시에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무제가 되고 임금이
아까 정확하게 사시가 돼 있죠.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속백과 그러니까 비단 한 필, 그 다음에 벽구슬,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고급 세단입니다. 고급 세단인 바로 안거인데요. 그 고급 세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포과윤입니다. 부들이라고 하는 그저 부들을 그 바퀴에다가 이렇게 감았어요. 감으면은 덜커덩덜커덩거리는 충격이 완화됩니다.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무지 느린 거다. 어쨌든 최고의 스승에게 예우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게 나중에 당나라 때까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안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바퀴에다가 그 부두를 감아가지고 아주 이른바 쿠션 좋게 쿠션 너무 좋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덜컹거리는 걸 최대한 막는 거죠. 왜냐하면 노인이니까. 그리고 또 스승에 대한 예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사 영신공이라 그래서 내필의 말에다가 그것을 어거하여서 신공을 맞이하였다 하니까 그 멍해하여서 내필의 말이니까 이러마에서 옛날로 표현하면 대부로 이렇게 받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인 승초 전송이라 전이라 해야 되겠나요? 전자죠. 부 아니고 제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승소라고 하는 것은 승소가 뭐냐면은 그 초원. 그 아마 그 덕수궁박물관에 있죠. 그 어떻게 돼 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의자 하나 두고 의자에 앉을 수 있게 만들고 양쪽으로 바퀴 큰 거 두 개 만들고 앞에서 두 사람이 앞뒤로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 초원. 그 초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초원을 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가 이게 오탄 것 같은데 이거 종이라 그랬죠. 스승을 따르도록 하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자로. 스승 부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스승을 따르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르러서라고 하는 이제 장안에 이르러서 현상하고 그저 한무제를 알현하였더니 현상이러니 상문 칠한지 사라 그랬더니 한무제가 바로 칠한의 일을 물었느니라.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까?를 물었느니라. 신공 시입 80세 노라. 그런데 신공이 이때 이미 나이 80여 살의 노인이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좀 약삭빠르게 좀 요렇게 좀 시류에 좀 맞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마 노인네가 고지고대로 뭐 이러저러가 하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위치자 부지다언이요. 정치를 하는 자 바로 뭐예요? 지다언. 말을 많이 해서는 아니 되고 그죠? 많이 해서는 아니 되고 역행 여하이라. 얼마나 힘썼는지를 내가 얼마나 몸소 그것을 실천하였는지를 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얼마나 힘써 내가 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문제입니다. 항상 시점이 중요한 건데 시에 상 방호 문사하니 그런데 이때 한무제가 바야흐로 문사를 좋아하였으니 문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글이죠. 이 글 공부하고 뭐 글 문장 읽고 사라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글을 잘 짓느냐 이거니까 얼마나 말 많겠습니까? 글은 요렇게 지어야 되고 글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견신공대에 그저 신공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꼭 본다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신공이 대답을 듣고 무견이라 아무 소리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참 뭐 좀 배워가면서 지금 말 한참 많아질 시기인데 이에 대해서 그저 말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침묵하였느니라. 이거 같이 문답하는데 이 천자가 입 다물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속이 뭐예요?
배알이 꼴리기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이 초치라. 그런데 이미 불러들였느니라. 이미 불러왔는데 또 천자가 또 자존심도 있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기위 태중대부하고, 그리고 태중대부로 삼았고, 그리고 노저라. 그 노저에 그죠? 그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노나라 그 아마 군주가 왔을 때에 아마 머물게 한 그 영빈관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그 노저에 바로 머물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의 명당사라. 그저 명당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였느니라. 근데 또 난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무제는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제 했고, 그런데 태왕인 두태우가 누구를 좋아했느냐? 저 유학자들 말, 저거 말만 많고 시끄럽다 하고 누구를 좋아했냐? 노자의 말씀을 좋아하였고, 불열, 기뻐하지 않다. 불열 유술하여, 그 다음에 그 유학자들의 그 말들은 유술은 좋아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 마침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대땅에 바로 조간과 그 다음에 난능왕인 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허물을 듣고서는 그들의 허물을 책 잡을 걸 지금 잡아냈습니다. 책을 잡아내서 그 다음에 이양상, 그죠? 한 무제에게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고해 바치는 거죠. 허물을 잡아서 이들에 대해서 나무라면서, 양이라라고 하니 여기서 나무란다라는 뜻이겠죠. 일러 바치면서 왈 차욕 부의 신 환평야라. 지금 천자께서 하시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신환평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신환평과 관련해서는 그 옆에 해설 작은 글씨로 있을 겁니다. 중가운데 보면은 그 문왕 때, 저기 문제 때 지금 방사인데요. 방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전보고 푸닥거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방사로 주술사 이런 사람인데요. 그 위양 땅에다가 자 오묘를 세우도록 아마 이제 한 문제한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연원도 후원이라라고 하고 복색도 바꾸게 해가지고서는 한 나라는 토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천하에 두루두루 술하고 음식 나눠주도록 했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군주를 기망한 죄로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유술, 옛날에 지금은 요즘에는 술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학에서는 술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당시 한나라 때는요 그 유가라고 하는 것을 보통 술사라고 많이 해요. 왜냐? 요 지금 유가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음양과 오행이죠. 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홍범이 있으면서 음양 오행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서는 두루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하니까 일부의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얄팍한 그 학자들, 얄팍한 선비들이 저걸 이용해 가지고 요즘에 전 보는 거죠. 사주팔자 가지고 당신한테는 뭐냐 토기가 많으니까 뭐 어쩌다 뭐 금기가 많으면 어떠니까 그래서 뭘 써라 하면서 요 내용을 펴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가들에 대해 보통 술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도 전 보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주역의 주자 자체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하느냐 요걸 가지고 다 주역 안 팔아먹는 사람이 없죠. 지난번에 뭐 하는데도 주역한다 그랬죠. 그 무슨 이거 뭐 하는데도 나 주역 공부했다고 뭐 좀 하는 사람 다 주역 공부했다고 표현합니다.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주역 몇 년 공부했다. 그 주역의 통치 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신의 학문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고 나오는 있죠. 긍극목 생이극 이런 방식이 있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술사라는 말을 이렇게들 많이 써요. 오늘날도 자기들은 우리는 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천하에 통하는 방책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거리 행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나중에 유 보면 유는 유술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그저 사람이 많은 천하에 통하는 도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목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천하에 통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고 유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후대 이로 인해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서 이제 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중술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그 주술사 이런 개념으로 쓰이고요. 오늘날에는 뜻이 아예 달라졌고 심지어 그 술이 지금 조금 괜찮은 단어로 남아있는 것은
예술이라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거죠. 그때 조금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쨌든 그 두태우는 노자의 말을 좋아하고 유술들을 좋아하지 않다가 저 이른바 누구예요? 신공을 장안까지 들였던 그 두자, 이 두자만 잡으면 선생 잡는 거야. 뭐 늙은 선생 굳이 손 안 대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관과 난능왕의 허물을 잡고 지금 저기 뭐야 무지한테 주청을 드린 거죠. 이거 잘못하면 저 술사이에서 나라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상인패 명당사하고, 그래서 한무제가 이로 인하여서 명당의 일을 패하고, 명당의 일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그만둬라 하고, 하 관장리 하니 하여 개 자살이라. 그리고 그 누구예요? 관과 그 다음에 관이 뭐죠? 조관과 그 다음에 그 왕장을 리로 삼고, 리로 낮췄다. 그러니까 아전으로 낮추자. 엄청나게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랬더니 둘 다가 자살하였느니라. 신공, 역병 면기하고, 신공 또한 실은 뭐 병을 핑계로 했겠죠. 또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다 편찮으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만두고 돌아갔다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느니라. 수년 졸리라. 제자위 박사 10여인 하니,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박사가 10여 명이 되었느니라. 그 중에 공안국이 지 임회 태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 공안국이 임수의 태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주패는 교서내사하고, 그러니까 10여 명의 그 박사 가운데 공안국, 그 다음에 주패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서 땅의 내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양의 바로 내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여기 지금 요거는 주석에 의거해서 해석한 겁니다. 탕 땅의 그 노사라고 하는 사람은 동해의 태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난능 땅의 교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상의 내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원 역시 교서의 중의가 되었고, 추인 궐문경기, 추나라 사람은 궐문경기라고 하는 사람은 교동 땅의 내사가 되었으니, 그 다스림이 기치 관민, 그 관민을 다스림에 개유 염절칭이라. 이 10여 명의 박사들이 어쨌든 각 지역으로 다 가서 관리가 되었는데, 그 다스림을 보더니 사람들이 다 참 청렴하고 절도가 있다라고 칭찬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유학이 좀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학관의 제자들이 행수불비나, 그래서 그 행함은 비록 그 행함은 갖춰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책을 받지는, 제대로 된 직책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지어 대부, 제대로 하나님 못해 대부에 이르기도 하고, 또는 낭이라 그러면 보통 낭 앞에다 보통 붙이는 게 뭐냐면 상서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그 덕목을 쭉 기술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른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주로 기본적으로 이 문서와 관련된 일들을 맡고, 그 다음에 또 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무슨 어디 최고 책임자 정도가 됐겠죠. 해서 고위 백수라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신공조리 시에 신공이 졸할 때에 신공이 졸할 때 죽었을 때 시, 그 다음에 춘추 수하고, 시와 춘추를 전하여 주었는데, 하구 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능 전제하고, 그것을 능이 다하여서 또 전하여서, 그러니까 그 하구 강공이죠. 이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다 전하여서 도충 최성이라. 바로 그 뒤로 무리들이 아주 많아졌느니라. 그리고 급 노허생, 노나라의 허생에 이르러서, 허생과 그 다음에 면중 서공인가요? 면중의 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 수학 교수하고 공부를 하여서 다 가르침을 주었고, 그러니까 교수가 되었고, 교수입니다. 그 학문을 지켜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위현인가요? 위현이, 그 다음에 치시니까 시를 다스렸다라는 것은 바로 시를 잘 하여서 박사, 태강공급 허생, 그 박사인 태강공과 그 다음에 허생을 섬겼고, 또 칠해, 그 다음에 예를 잘 다스려서 지승상이라, 승상의 벼슬까지 올랐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시와 춘추를 그 다음에 자현성, 제자인 현성에게 전하고, 이 회양중이 논석거라. 그래서 아니 제자가 아니라 이선 아들이라 그래야 되네. 아들이는 하고, 그 다음에 그 현성이 그 회양중이로 거기도 밑에 해석 조금 잘못해서 석거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라 때 그러니까 서한이죠. 전한 때 황제의 이게 장서각인데, 장서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서각이고, 언제 지었냐면 소하 있죠. 그 한나라를,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웠던 소하가 지은 궁궐입니다. 궁전인데 바로 장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석거각에서 이렇게 돼요. 한나라 중으로 석거각에서 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석거각에서 시와 춘추를 가르쳤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리고 후역지 승상이라, 나중에 바로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느니라. 그 다음에 현성과 형인 바로 자상이 이 시 수애제하고, 그래서 시를 바로 애제에게 전하였고 애제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태사마, 그 다음에 거기 장군, 그 다음에 태사마와 거기 장군에 이르렀을 때 자유전이라. 그리고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그 전을 두었느니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노시는 바로 위시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이름이 뭐죠? 위현이죠. 위현이 시를 다스려서 노나라의 시가 바로 위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참고 3번에 보면 유림열전에 보면은 그 시를, 그 유림열전 하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공으로부터 지금 전해진 쭉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 이제 모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서 그러면 전한서가 되겠죠. 이건 후한서니까. 전한서에 보면 노나라 사람인 신공이 수시어 부구백에게 시를 받았고, 그래서 위 작고 훈을 지었고, 그 다음에 훈을 지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노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제나라 사람이었던 헌고가 역시 원고생이죠. 원고생이 또한 시를 전하여서 이것이 뭐가 된다? 제시가 되고, 연나라 사람인 한영이 또한 전시하여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 그래서 노시, 그 다음에 제시, 한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삼가 계립 박사라, 아까 다 박사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조나라 사람인 바로 모장 여기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조나라 사람이었던, 조나라 땅에 살던 바로 모장이라는 사람이 시를 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모시가 되었지만은 미등립이라 그랬죠. 그 위에 오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관의 스승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시가 전해져야 되는데 학관에 진열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가 경중인데, 이 사람은 동해인이라 젊었을 때 하남 정흥과, 그러니까 하남 사람인 바로 정흥과 함께 호과학, 옛 학문을 좋아하였다. 그래, 좋아했느니라. 처음에는 국강 그러면은 저기죠. 국강 우리 저기 서경의 우공편에서 국강이라 그러면 그 동정호 쪽을 얘기하겠죠. 국강의 쪽에 사는 사만경이 선모시하여 모시를 참 잘하여서 내위 기훈하고 이에 바로 훈을 달았고,
그 다음에 훈을 위하였다라니까 훈을 지었고, 그 다음에 괭이 그 만경을 따라서니까 그죠? 그 국왕에 있는 그 함안경을 따라서 역시 그 배웠느니라. 그리고 인착 모시서하고 인하여 바로 모시서를 지었고, 선득풍아치라. 그래서 풍아의 그러니까 국풍과 소와 대화의 뜻에 대해서 아주 그죠? 해박하였다라. 해득이니까 뜻을 아주 잘 이해하여서 우금전어세라. 오늘날까지 그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느니라. 그 뒤에 태사공 두림미 태사공인 두림을 따라서 갱수 고문상서하고 다시 고문상서를 받아서 역시 고문상서에 훈지를 지었느니라. 그죠? 그 뜻을 주석을 달았느니라. 이때에 제남의 도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사괭하고 바로 괭을 스승으로 섬기고 뒤에 종림 수학하고 바로 누구냐면 두림이죠. 두림을 따라서 그 항 배웠고 여기 유현이라. 그리고 또한 그 유학자로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떨쳤고 유시 고학 대흥이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유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두림까지 공부를 하면서 유학이 세상에 크게 그저 드러났느니라. 이로부터 유시 고학 대흥이라 크게 일어났느니라. 그런데 자 광무제 때 그저 광무가 2위 의랑하고 뭐 중간중간 필요 없는 거 다 생략했습니다. 의랑을 삼았고 그 다음에 이 그 중한 뒤에 한나라가 그 중기 흥한 후에는 정중 가교 이 사람들 우리 춘추에서 많이 봤죠. 정중과 가교라고 하는 사람이 전모시하고 모시를 전하였고 뒤에 마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시의 전을 지었고 정현은 모시의 전. 그러니까 마용의 전은 요전자가 되고 정현의 전은 그 뭐예요? 대죽에 있는 그 전을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나눠두고 그 다음에 이 주자의 그 주석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모시 정의선대요. 거기에 보면은 한나라 제가 이게 청나라 그 강희제 4년 때에 흠정사고전서 총목 모시정의 이렇게 쭉 나오는 글입니다. 요거까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 잡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를 제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산시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주석의 그 시경과 관련된 주석서를 쭉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하나 덧붙여 놨습니다. 이건 좀 쉬었다가 그다음 보기로 하겠습니다.